가로수길과 그리고 신구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는 재건축 부지입니다. 거래 금액도 급매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주변 실거래 시세 대비해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했고, 용도 변경도 매도자 측에서, 책임 명도도 매도자 측에서, 진짜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니까 가능한 정말 신기한 그런 계약 조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황진경입니다. 2020년 이제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이죠.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기대 심리가 있어요. 차츰 지금의 매수 우위 분위기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 대수선 과정과 신축 비용 등이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신축급 근생 건물에 대한 공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공실도 아직은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점차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한번 사옥을 사볼까 하시려는, 사옥을 매입하시려는 분들 또는 상급지로 갈아타시려는 그런 수요층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현재 2023년, 이제 작년이네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3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건물을 실제로 매입을 하시는지, 저희가 브리핑했던 실거래된 사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경매 넘어간 건물도 있어요. 경매 넘어간 건물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축해야 되는 건물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매입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물은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개봉역에서 도보 한 1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광명 사거리역 쪽하고도 어쨌든 접근성이 조금 있거든요. 광명 사거리역 쪽 개발 호재가 좀 많습니다. 광명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 뉴타운 개발이 지금 현재 예정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단지 배우 세대가 지금 현재 들어설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전층 병의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그런 메디컬 빌딩입니다. 30억대 정도 자금으로 건물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강남 또는 성수동과 같이 주요 지역에 약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주요 지역은 아닌 그 외 지역에 입지는 좋은데 메디컬 빌딩이거나 아니면 그 일대 랜드마크 건물이거나, 이 2가지 선택지에서 선택을 보통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취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대 고객분들은 무조건 강남만 선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메디컬 빌딩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도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20m에서 5m, 그러니까 양면 도로죠. 후면 주차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도 58.39평, 그리고 연면적은 340.02평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추가 증축이나 또는 뭐 신축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내외부 살짝 고치는 정도로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이었고요. 임대차 현황도 한번 보실게요. 2층과 7층이 공실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분께서 일부러 올 메디컬 빌딩으로 업종을 조금 통일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임차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조금 문의가 와도 지금 현재 일부러 받고 계시지 않으실 정도로 임차 수요는 꾸준히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층과 7층이 빠지더라도 현재 지금 1,260만 원대, 관리비가 70만 원 정도 있으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2층과 7층이 역시나 임대가 맞춰졌을 때, 만실일 때는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나는, 그래서 만실 시에는 3.76%, 3%대 후반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전층이 병의원으로 임차가 들어가 있는 메디컬 빌딩이죠. 자, 그런데 이 건물주분께서 21년도에 7월이죠. 7월에 63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3년 12월 26일에 61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왜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게 됐냐, 이 등기를 한번 보면은 21년 매입 후에 22년 7월부터 총 가압류 5번과 그리고 22년 12월에 압류도 되시고 뭐 23년 7월 달에 강제 경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자분께서 사실 매입을 하실 시기에 이런 권리들이 말소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하면은 매입 결정을 좀 안 하시려고 해요. 하지만 매수자분께서도 매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은행 탁감가보다 매입가가 훨씬 저렴했고요. 두 번째는 건물주분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등기상 봐도 자금적으로 좀 급한 상황이시고 21년도에 건물주분이 매입한 가격보다도 더 가격 조율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 자체는 사실 전층 올 메디컬 빌딩이라서 크게 하자가 없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로 임미 경매 취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등기에 경매 또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물건은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으면 계약은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워낙 있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이 경매를 취하하려면 근저당 설정금을 모두 변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를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뭐 계약금 10% 내는 그런 정상적인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각종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있는 모든 근저당 금액,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상한선이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전액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경매 신청자와 모든 이런 제한 등기자들에게 채권액을 전액 변제할 시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해주겠다라는 확인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변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매수인이 송금하게끔 특약을 걸고 계약을 진행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계약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약 진행했던 건물은 아니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등기가 1월 2일에 넘어갔거든요. 1월 2일에 넘어가자마자 소개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매물 또한 시장에 머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매각된 건물이고요. 잠원동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뭐 조금만 올라가시면 올림픽대로, 게다가 여기 이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한남대교까지 있기 때문에 강북 쪽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교통은 조금 편리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여기 지금 신사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신사역에서 출구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는데 도보로 한 3-4분 정도만 걸으면 본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사역 하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위례신사선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죠. 삼성과 봉은사 그리고 청담 신사까지 강남에서도 굉장히 핵심 주요 지역이잖아요.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이 위례신사선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크고 여기 지나가는 곳을 따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은 48.58평, 그리고 연면적 83평의 올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56억인데 실제 거래는 52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평당가는 한 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사역 도보 4분 거리에 평당 1억? 바로 옆 동네 지금 신사동은 지금 호가 보시면 거의 1억대 중반에서 2억 그냥 호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신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평당 1억이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매도인 분께서 경공매로 건물을 22년도 연말에 낙찰을 받으셨고 받자마자 다세대 주택에서 전층 근생으로 직접 용도 변경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경공매로 좀 싸게 안전마진을 확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매가가 시세보다 조금 낮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과 바로 붙어 있기는 한데 약간 신사동보다는 먹자가 활발하지도 않고 대형 사옥들도 별로 없고 고급 주거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신사동 쪽에 몰려 있어서 소비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다음 매수자분들도 이왕이면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이면 신사동 또는 더 주고 신사동을 선택을 하는 그런 상권, 같이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권이라기보다는 좀 대체 상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게다가 이 경부고속도로와 또 이제 뭐 올림픽대로, 뭐 이렇게 강남대로, 잠원동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상권이 확장되기는 조금 그릇이 작다. 좀 지리적으로 좀 교통은 편리하지만 좀 막혀 있다. 시세 차익 면에서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초역세권에 매력적인 평당가로 매물이 나온다면 잘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만 매입하면 엑시트는 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상권이거든요. 여기서 저렴의 정도는
이유는 주변 대비 2년 전 평당가 정도와 비슷하면 대략 급매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매물 또한 건물주분이 경공매로 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매도주분들의 이 히스토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인분들께서 이 히스토리를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조금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조율을 할 수 있을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차빌은 이 건물주분들의 히스토리 파악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계약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물은 신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23년 12월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매각 사례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가로수길과 그리고 신구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는 재건축 부지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전층 매도자 책임 명도의 용도 변경까지 매도자 측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매수자분께서는 근생 건물로 잔금이 또 가능했었던 계약이고, 잔금 이후에 바로 공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비용, 기간 등이 많이 세이브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좋은 계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금액도 급매 수준이거든요. 평당가가 1억 1,6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주변 실거래 시세 대비해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했고, 은행 탁감 같은 경우에도 이게 80억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70억이니까 무려 10억 이상 매가랑 차이 나는 수준의 급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동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도 매도자 측에서, 책임 명도도 매도자 측에서, 심지어 급매 가격으로 조율까지 됐으니 진짜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니까 가능한 정말 신기한 그런 계약 조건인 것 같아요. 주요 지역 건물 매입을 좀 희망을 하신다면 이 분위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밸류업이 되어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신축을 고려해야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는 자금 흐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숫자 계산이 안 맞으면은 저는 보류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표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신축해도 되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바로 신축 후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한번 계산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용적률이 지금 20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2배를 곱해주면은 지상층에 세울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이제 토지가 60평이잖아요. 지상층이 2배 곱하면 120평까지 가능했고, 지하를 한 2층까지 팔 경우에는 190에서 200평 정도까지 최대 연면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연면적 계산하는 컨텐츠도 다음번에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최근에 신축 비용은 연면적당 보수적으로 1,200만 원으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을 경우에는 총 신축 비용은 24억 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마 한 달에 또는 연간 임대 수익이 얼마인지. 일단 강남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잡고요. 리모델링을 한 12만 원대 보시면 되거든요. 홍임대를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책정을 할게요. 신사동은 강남 쪽에서도 최상급지죠.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평당 임대로 가능한데, 저희는 또 손님분들께 숫자 얘기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많이를 대비해서 저희는 아주 보수적으로 17만 원 정도 NI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 임대 수익이 3,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최종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최종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제 연 수입액에다가 실제 투자금을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최종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건물 투자에 드는 총 비용을 먼저 계산을 또 해야 돼요. 매입 비용이 있을 거고, 또 취득세도 있을 거고, 철거 비용, 뭐 설계, 감리, 공사비,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의 공실이잖아요. 이자 비용까지 모두 합해줘야 돼요. 거기까지가 건물 투자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거든요. 이 총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실연 수입액을 실투자금, 아까 계산한 그 총 비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5%대가 나와요. 최근에는 이런 그 최종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 되는 경우에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좀 빠른 속도로 돼요. 이 건물도 뭐 현재 보시다시피 5%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매입을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신축을 해서 내가 좀 10년, 20년, 30년 좀 장기로 가져갈 거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수익률 계산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빠른 호흡으로 내가 신축 후에 바로 엑싯 계획으로 매입을 하시는 거면 최종 수익률이 한 4%대 이상인 건물만 매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익률 계산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이게 신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이 나을지 그대로 보유가 좋을지 좀 고민이 되시면 더보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봤는데 모두 현금 30억대 보유하신 고객분들이 2023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던 매물이고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예요. 보통 50억대에서 70억대까지 좀 다양하게 보셨고요. 저금리 때보다는 약간 주요 지역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 건물들도 인기가 많았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건물을 사려는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현재 내 지금 자금 현황이에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신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정확히 세우시다 보면은 올 한 해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공한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더 유익한 정보로 저희 차빌TV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